자,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었지만 선운숙 씨의 언니 결국 동생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꺼내게 됐습니다. 언제 했느냐? 바로 지금부터 약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 이혼 조정 기간 중에 유영재 씨가 선운숙 씨한테 너무 미안하다, 잘못됐다, 앞으로 잘하자라는 얘기를 하셔서 선운숙 씨께서는 이혼 조정을 좀 취하하려고 하셨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강제추행과 관련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번 3월 말 정도에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게 이혼 조정 신청을 하고 바로 그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이른바 숙려 기간,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조정 기간. 근데 이때 자꾸 미안하다 반성한다고 하니까 선운숙 씨가 마음을 돌리려고 했었나 봐요. 그때 이건 아니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돌려서 다시 살아볼까 하다가 피해 사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해준 거군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선운숙 씨 지난 2022년 10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 8개월 만에 떠난 신혼여행에서부터 두 사람 갈등이 엿보이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몇 번 드러나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신혼여행을 계기로 선운숙 씨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유영재 씨도 막상 결혼이라는 걸 해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양측의 이미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선운숙 씨가 앞서서 유영재 씨가 빚이 10억 있어도 상관없다. 내 사전에 2번 이혼 없다. 이렇게 밝혔던 만큼 잘 살아보려고 했고 조정을 신청하고서도 조정을 취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언니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 조정 절차를 강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언니도 아니고 평소 엄마 같았던 언니였습니다. 없으면 불안하던 그런 언니였습니다. 이렇게 언니를 따르던 선운숙 씨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실제로 선운숙 씨는 이 얘기 듣고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그 자리에서 잃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서 혼절하시고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고 좀 회복하시고 있는 중에 있으십니다. 언니가 추행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남편에게 믿고 의지하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남편에게. 야, 선운 씨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네, 그렇죠. 그 유영재 씨의 강제추행 의혹이 사실이라면 언니가 또 한 번이 아니고 수차례를 참아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운숙 씨는요, 언니에게 이 강제추행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유영재 씨와의 이혼을 결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 강제추행 이야기는 이 선운숙 씨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유영재 씨의 입장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선운숙 씨의 법률 대리인은 강제추행과 관련한 녹취를 확보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결국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 이혼을 선택했죠. 유영재 씨는 이혼 소식이 알려진 뒤에도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행복하게 잘 정말 살아가기를 바랬던 여러분들의 바람과 희망과 응원에 부응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한 탓입니다. 제가 못난 탓이고 제가 아직 수양이 덜 된 저의 탓이니까요. 네, 저도 물론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상대방님도 무척이나 힘들고 참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건강 잘 챙겨서 앞으로 정말 좋은 일, 그리고 행복한 일들, 그런 일들로 조금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 얘기를 언제 했느냐? 이미 선운숙 씨가 강제추행 얘기를 들은 그 뒤에 했던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운숙 씨 주장에 따르면 언니가 그 피해 사실을 알려준 것이 3월 말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방금 들으신 유영재 씨의 방송은 이달 9일에 진행이 된 거니까 선운숙 씨가 강제추행 사실을 안 이후에 이런 방송을 했다라고 일단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유영재 씨가 그날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에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라고 하면서 이곳에 들어오는 분들은 연륜이 있으니까 침묵하는 이유에 대한 행간의 마음을 잘 읽어내시리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자신한테 어떠한 일말의 정당성이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유영재 씨가 구체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운숙 씨의 입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유영재 씨도 입장을 밝히면 유영재 씨 입장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입장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이혼을 했느냐? 재혼인 줄 알았더니 사혼이었다. 그런데 이게 이혼을 한 뒤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나서 사모인 거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 이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혼인 취소 소송이거든요.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이게 좀 헷갈려요. 이혼한 뒤에도 혼인 취소 소송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이 얘기를 하기로는 4월 3일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했다. 그 이후에 4월 5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다시 취소 청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이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긴 합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서 재판상 이혼을 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보면요. 무효 같은 경우에는 혼인 무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산법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실체법적인 어떤 신분상의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협의혼을 통해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무효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선운숙 씨의 어떤 경우에도 일단 이혼 신고가 됐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정을 통한 이혼 결정 이후에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는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무효인 게 있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뭐 결혼을 했든 말든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취소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중요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혼인 자체가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